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드디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조국, 조국 사태,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그 사태,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과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당혹감, 열패감, 증오심, 이런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온 가족들의 백화점 비리 사태, 이 조국 사태 이른바 그것이 드디어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조국의 강을 건널 때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마음이 빚이 있다고 했던 조국, 그러나 그것도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는 것이며 조국 대표는 국민들께 마음의 빚을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대표가 아니죠. 조국 전 대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조국은 이 시간부로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조국 전 의원입니다. 오늘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고 의원직이 삭탈당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조국은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이런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 올해 나이가 59살입니다. 아직 60도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 피고인 조국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는데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 이것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그걸 이제 원심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소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은 없지 않은가?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한 그런 판단을 내린 부분은 없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걸 확정 짓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고요. 오늘 당장 이제 조국이 구속 수감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수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걸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것 같아서 약간의 시간 말미를 두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뭐 그리고 국회법 등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의원직 박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점을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는데 업무가 방해를 당한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부산의전원. 여기는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의원을 상대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형사소송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인 조국,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이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얼마다. 그리고 그때 조국의 딸 조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함에 따라서 피해를 본 입학생들 뭘로 보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 수십억이 될지 뭐 수백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민사소송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변상과 보상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 대선 후보가 두세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진보 쪽에서도 두 명이 서로 병합을 해서 가령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표를 좀 갈라쳐야만 보수 지지자들에게 보수 진영이 유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다. 조국과 이재명이 가령 이번에 조국이 오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마지막 재판까지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그자들은 막판에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업무 방해, 허위, 위조, 공문서 작성 행사, 사무소 위조 행사, 그리고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정확하게 5년 전에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2019년에, 2024년 12월.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5년 동안 조국 지난 4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지난 8개월 동안 온 길거리와 광장에 다니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험악한 말로 내란 수괴가 어떻다느니 뭐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다하고 온갖 정치적 행위를 다 일삼아온 조국 드디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조국이 국회의원직을 박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면 조국이 지난 4월부터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받아온 세비 이거 다 토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22대 국회에 이미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항소심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아마 수천만 원 될 겁니다. 이거 반드시 토해놓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이것도 누가 소송을 좀 걸기를 바랍니다. 또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그리고 프라이빗 뱅킹을 하면서 자신의 PC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 프라이빗 뱅커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즉 증거 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조국이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징역형량과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 검찰 각각 항소심에 불복을 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